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이 전국 고검장들과 비공식 회동을 가지려 했다가 돌연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취소 사유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취소된 것으로 해석되지만 윤 청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등 민감한 시기인 만큼 만남을 신중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에 임은정 부장검사의 대검 감찰부 인사발령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임 부장검사의 감찰부 인사발령. 윤석열 턱 밑에 칼을 들이댄 셈인데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임 부장검사를 적진에 꼽아넣는 추 장관의 신의 한 수의 감탄이 절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흡사 트로이 목마의 추미애 버전이라고 할까요? 아마도 이런 탓에 고검장 비공식 회동이 취소된 듯 보이는데요. 또 여기에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은 윤석열 검찰의 고의적 수사 지원으로 사건을 키워왔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는 거죠. 이 간단한 수사를 무려 8개월간을 끌어대며 의혹에 의혹만 부풀려왔던 건데요. 이런 검찰의 행태는 봐주기 지연 수사와는 정반대로 수사를 안 함으로써 사건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꼼수인 거죠. 나경원 아들에 대한 수사는 1년 넘게 방치하며 공소시효 만료까지 버틸 기세인데요. 또 패스트트랙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 독점권의 전횡인 거죠.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거고 공수처가 필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청장은 이날 저녁 전국 고검장들을 불러 식사 겸 회동을 비공식적으로 갖기로 했다가 잠정 연기시켰는데요. 전국 고검장들과 윤 청장이 만나기로 일정을 잡은 것은 지난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국면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윤 청장은 고검장 및 지역 검사장들을 불러 대응 방안을 회의했는데요. 다만 이때도 윤 청장은 회의를 열었을 뿐 고검장들과 직접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언유착 사건, 검찰 인사 등으로 연이어 법무부와 갈등을 빚어온 후 이번 저녁 회동은 사실상 처음인 셈인데요. 대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취소됐다는 입장입니다. 윤 청장을 포함해 10명 정도 규모의 모임을 자제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고검장 및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차장, 법무부 차관까지 합치면 9명의 고검장인 겁니다. 다만 저녁 일정에 윤 청장보다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대검찰청 차장 및 법무부 차관도 참석이 예정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선 코로나19 외에도 추 장관 아들 사건 등으로 검찰 안팎이 또다시 어수선해진 만큼 만남을 우선 연기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 동부지검의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전국 고검장들을 불러 회의를 했다고 하면 뒷말이 무성할 것이라며 윤 청장이 다시 한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는데요. 한편 임은정 부장검사가 전날 대검 감찰정책관으로 부임하는 것에 대해 윤 청장과 검찰 고위 간부들은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윤석열은 기절초풍하며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구차하게 자신의 가족과 측근들의 생명 연장을 위해 버티며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 종착역에 서 있는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윤석열에 대한 내부 감찰이 시작될 거라 기대해봅니다. 그게 진짜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임은정 검사의 소원대로 윤석열은 꼭 임은정 검사에게 감찰당해야 합니다.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네,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초기에 어떤 그 사태를 딱 장악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갈 때는 그거는 막 정말 그 표범이 그 사냥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원칙은 제가 검사장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뭐 서울지검의 어떤 특수부든 뭐 강력부든 이런 데서 어떤 중대 범죄를 딱 가지고 와서 이거 수사를 해야 되겠다, 증거는 이 정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신속한 이 체포나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수사하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원래 검찰이라는 데는 검사들이 상관한테 어떤 중대 범죄 혐의를 포착해서 가면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그 다음에 즉시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수사를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늘 검찰에서 말썽이 일어났습니다. 늘 시끄러웠고요.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지 않고 저희가 법과 원칙대로 어떠한 사건이든지 철저하게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정권은 변했지만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그냥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뭐 누차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국민만 생각하면서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인이자 의뢰인은 오직 국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검찰이 되도록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의 해석상 장관이 총장에게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지휘가, 그런 그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그 판단은 또 사실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 네. 저는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이거 예를 들어서 검사장이 수사를 하지 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중대 범죄고 이거 수사를 해야 된다는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적법적인 이견이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이게 어떻게 위법하냐, 이럴 수 있는 거지. 아니다, 이거는 위법합니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나 이의 제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누가 봐도 명백히 뭐 위법한 어떤 지시가 딱 내려왔다고 할 때 그거를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해서 한다는 건,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럼 이의 제기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는 처음에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